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식 전문가 흑기사입니다. 오늘 3월 8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증시 하루가 진행이 되고 마감이 되게 되면 내일부터는 또 하루 증시 쉬게 되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 아침인데 뉴욕 증시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도 역시나 20만 명 근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즉 주식 시장에 악재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장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추가 제재 가능성에 의해서 국제 유가가 130달러를 돌파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37%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3.62%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뉴욕 증시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오전장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따라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오전장 급락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뭐 하락 추세, 하락장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는 오전에 영향이 없어도 오후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미리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뭐 추가적인 영향이 크진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오전장에 큰 뭐 변동성이라든가 뭐 하락세가 국내 증시에 안 나타나게 될 경우는 오후장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가 최근에는 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기보다는 뭐 중국 증시라든가 이제 기타 증시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일 이미 국내 증시 2% 가까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예, 영향이 오후에 나올지 오전에 나올지 미세하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 살펴보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 번째 평화회담 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2차 때와 같은 벨라루스 서남부의 브레스트주 벨라베슈 숲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미 새벽 시간대에 진행이 되는 만큼 결과는 금일 중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이미 낸 만큼 뭐 어떤 식으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잘 조율이 될지 한 지켜봐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물론 이제 잘 조율이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국제유가 당분간 상승 추세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중앙에너지, 승구석유, 그다음에 기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제유가 관련주 많은 폭 올랐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고 그 중에서는 뭐 어떤 종목들은 끝물인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단기적 관점으로 잠깐 뭐 당일 단타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거나 추가로 보겠다 하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주의해서 투자 부탁드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가 관련주보다는 아직 덜 오른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열 관련주들 많죠.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CS 베어링, CS 윈드, 그다음에 뭐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발전으로 아직 크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발전으로는 OCI라던가 SDN 같은 종목들, 특히나 SDN은 제가 추천도 한번 드렸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큰 폭의 상승은 없기 때문에 저점 잘 잡으시면 충분한 수익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열 발전, GNC 에너지, 그다음에 GN1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 GN1 에너지 같은 경우도 아직 뭐 전일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보다 GN1 에너지 쪽으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는 건 좋습니다. 삼성 해킹의 국가정보원 국가 핵심 기술 해당 안 돼. 7일 어제죠. 어깨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해킹 이슈 관련해서 사내 공지를 올렸습니다. 공지를 올렸는데 해커 조직인
랩서스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해킹했다라는 내용의 이제 그 글을 올렸고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뭐 기밀 데이터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기밀 정보는 뭐 예를 들어서 소스 코드, 그다음 생체 인식 잠금 해제, 뭐 이런 몇 가지가 포함이 된 것으로다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큰 유출이 없었고, 네, 일부만 뭐 이래 포함이 됐다. 결론은 이제 해킹은 됐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해킹은 됐다라는 문제. 특히나 국내에서 가장 큰 삼성에서 해킹이 됐고 국정원에서 그래도 일부 해킹 됐다라는 걸 인정한 꼴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 보안 관련주 움직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당 이슈가 물론 5일에 뭐 해킹이 됐고 텔레그램에 공개가 됐지만 최근 이슈화 됐기 때문에 움직임 나올 수가 있고요. 안랩, 라운시큐어, 드림시큐리티, 코나이, 오픈베이스 등 인터넷 보안 업체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 면적의 4분의 1 태운 동해안 산불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뉴스는 없는데 산불 진화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벌써 5일째 진행이 되고 있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일단 해당 관련주들 HRS, 파라텍, 광림, 자연광경, 인콘 등 주의 깊게 그래도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파라텍이라든가 HRS, 자연광경 어제 다 오전에 잠깐 반짝 움직임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반짝이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보시다가 수급 들어오면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다가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단발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다음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금값 장중 2,000달러 돌파. 많이 올랐죠. 금값 관련주 엘컴텍, 정산해관, 고려아연 등이 있는데 앞에서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엘컴텍 같은 경우 수급 들어왔었고요. 이 밖에도 뭐 IT센이라든가 관련주들 몇 가지 있는데 뭐 지금부터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흑기사 오늘의 추천픽. 네, 보성 파워텍입니다. 뭐 어제 오후에 촬영해서 보성 파워텍 말씀드렸고요. 그 전 이제 오전에 제가 추천드려서 수익은 났습니다. 네, 작으면 5%, 크면 7%의 상승세 보였는데요. 다만 급등한 이후에, 그러니까 뭐 7% 급등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냥 일시적으로 조금 슈팅이 나왔다 정도 보시고, 슈팅이 나온 이후에 다시 밀림세로 해서 제가 드렸던 매수 추천가 5,000원에서 5,300원 이내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종가가 5,27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원전 테마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많은 종목이고, 그다음에 상한가 이후에 크게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잘만 지지받으면 추가 상승, 추가 급등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다시. 왜냐면 한 종목으로다가 한 번만 먹어야 된다는 법은 없고요. 여러 번 수익 낼 수 있으면 여러 번 다시, 오히려 뭐 이 종목 저 종목 이제 보시는 것보다 한 종목으로 여러 번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더 쉽거든요. 쉽고 그다음에 이것 뭐 눈에 띄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기도 쉽고요. 또 수익을 내기도 쉽고 상승세 이후에 해당 그 상승한 갭을 메우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등,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해당 상한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러니까 중간 지점 이하로다가 이탈하지만 않으면 손절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5,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다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해가지고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손절가도 제가 지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어, 몸통, 그러니까 상한가 몸통의 절반 이하로 다 내려오지만 않으면 되고요. 4,900원이거든요. 해당 위치가 4,9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 생각하고 손절로 대응하시고요. 이탈만 안 나온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상한가였던 5,100원 위에서 거래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장중에 잠깐 이탈하는 건 상관없고요. 네, 해당 흐름 보시고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5,000원부터 5,300원 사이에 매수해 주시면 되고요. 보성파가 되게 좋은 이유가 최근에 네, 두산중공업이라던가 이런 원전 테마주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발표 이후에는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로다가 뭐 60년을 내다보는 에너지다 뭐 이런 식으로 앞뒤 말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슈로 인해서 두산중공업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도 진행을 했는데 유상증자의 참여율이 50%대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도 망했다라고 말도 많이 나왔었는데 게다가 네, 유상증자의 가격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굉장히 낮아서 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중 참여가 안 돼서 네, 정말 이게 유상증자가 망했다라고 말도 많이 나왔었는데 어, 말씀드렸던 문 대통령의 정부 정책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원전 관련 이제 이슈를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50% 넘는 급등이 나왔고 이제 현 위치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위치,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2만 원대 이탈 안 나오면은 2만 원대가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아예 그 위치가 무너지고 지지선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 2만 원대 이탈만 안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지금 웬만큼 좀 많이 올라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또 저항대도 있는 상황인 건 참고해 주시고요. 25,000원 근처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25,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정고점 이제 그러니까 25,000원을 뚫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25,000원 못 뚫게 되면 정고점에서 부딪히면서 다시 조정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진행하시고요. 워낙 이제 뭐 그렇다고 이게 채권단이 이제 그 조기 종료가 되고 채권단 관리가 종료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재무가 지금 현재 막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이제 상승세라든가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네, 너무 모르겠네요. 이게 앞으로 원전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흐를지 지금 특히나 시장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들을 많이 길게 끌고 가기는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시장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25,000원 목표가 잡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회원님들께서 추가로 보유하실지 여부는 개인 의사이기는 한데 네, 제가 드리는 단기 목표가 25,000원, 손절가는 한 2만 원 이탈하면은 네, 손절 고려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결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원전 관련주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성 파워텍도 추천을 드린 이유이고요. 네, 오늘 종목 추천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제유가가 아직 물론 이제 상승 폭이 폭등세가 완화는 됐다고는 하지만 조금씩 더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관련주 원유 관련주 아마 오늘도 조금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하락 나오는데 죽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 그런 종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가 초반에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움직임이 없는 대신에 상승이 나오면은 이제 거꾸로
네, 상승이 나오면 10% 20% 하루에 원래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왜 추천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결론은 몇 개월 지나서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이고 매도 시점이 오면 저한테 잘 샀다라고 말씀을 늘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는 조금씩 모아가야 되는 거지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추가적으로 빠지는 거 예상해서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종목들 뭐 보성포텍도 어제 이미 상승이 나왔었고 다시 추천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웬만하면 뭐 상승이 안 나온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부강약품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부강약품 조금 빠졌는데 제약바이오주 조만간 또 다시 상승 나올 테니까 저점에 사시면은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방송 마치고요. 마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네, 3월 8일 흑기사 오전 방송 마치고요. 오후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흑기사였습니다.